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은둔자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두 번째예요.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녹화가 옛날에 날렸는데 또 날렸네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 예열도 됐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둔자 카드 첫 느낌이에요. 첫 느낌 어떤가? 첫 번째, 노인이 어깨를 웅크린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존나 좀 큰 짤 같은 느낌이죠. 네, 일부러 유도했는 건 아닌데 조금 그런 느낌으로 카드가 됐어요. 이 의미는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나왔던 카드 중에서 복수 한번 해봅시다. 다친 자세로 있는 카드가 있어요. 여자 카드 중에서. 네, 그런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요, 키워드 역시 마찬가지죠. 키워드 역시 다친 자세로 주변과 소통하지 않고 차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네, 아시는 분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노인이 눈을 감고 있어요. 마치 어디 보스처럼, 실눈캐처럼. 물론 제 그림체가 얼굴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미구현입니다. 이 눈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마음의 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선이 마음이 향하는데 방향이 어디냐? 다시 말해서 외부가 아니라 내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내면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이냐 외향적인 사람을 봤을 때 내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일맥상통한 부분이네요. 세 번째, 그림에는 어두운 배경과 대상이 그려져 있다. 이게 원래 그림은 뒤에 배경이 좀 없어요. 근데 이 의미는요, 결론적으로 그림의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대상에 집중하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은둔자입니다. 그리고 배경보다는 대상, 다시 말해서 외부 환경보다는 그 사람의 혹은 그 내면에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있어요. 다섯 번째,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이 등불과 지팡이를 같이 들고 있는데 이 의미는요, 등불은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화죠. 정화라는 게 결론적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타로도 다를 바가 없어요. 빛이 보호하고 있다.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요, 길이가 머리부터 바닥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머리에 시작해서 바닥에 닿아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정신에 시작해서 현실화시키는 모든 힘이 이 키워드가 이 지팡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뒤에 지팡이 카드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다음 여섯 번째, 노인의 흰색 턱수염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도 캐릭터화 시키면서 젊은 쪽으로 가다 보니 조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알아야겠죠. 이 의미는요, 일단은 오랜 시간 동안 권위, 연륜, 침묵을 상징한다. 다시 말해서 산에 가서 자연인으로 생활한 사람이 주변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주변 사람의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안 하죠. 그랬으면 수염을 기르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이 수염은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연륜, 한 가지에 집중하는, 나의 길을 가는, 나의 생각을 가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느낌은 이래요. 조금은 이 사람 자체가 외부적인 사람보다는 내향적인 사람이고 육체적인 사람보다는 정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은둔자 카드의 키워드입니다. 일단은 키워드로 봤을 땐요, 활동적이진 않죠. 폐쇄적입니다. 하나에 집중하며 다른 것을 연결되진 않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완벽을 파악하고 결과를 예측한 상황에서만 결정을 해요. 다시 말해서 리스크가 동반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조금은 사람은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먼저 행위를 해버리고 조금은 부족한 감이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완벽을 추구하다가 타이밍을 놓친 사람.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후자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집중력,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한 집중력을 보입니다. 특히나 자연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내가 어떤 부분에 뭐 종교가 될 수도 있고요, 자신만의 철학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년 30년간 그 부분에 집중을 해요. 하지만요, 다른 부분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 관심 없고요,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완벽, 자신이 집중력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부분에 그 범위에서는 진짜로 완벽해지려고 하고요,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심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 몰라요. 완전히 소화하기 전까지는 성급히 아는 척을 하지도 않습니다. 현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융통성도 없어요. 조금은 유연성이 떨어지며 임기응변에 약합니다.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유연성이라고 하면 을목을 의미하죠. 을목이라는 게 꽃입니다. 말재주도 좋고요, 유연하며 구부러지기도 하며 자유자재로 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기응변에 강해요. 그렇지만 정화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임기응변에 약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키워드로 사회생활을 하는 부분이지, 내가 좀 더 손해를 봐서 사회생활을 하는 분위기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고 순간순간 센스가 높진 않아요. 은둔자 카드도 그렇다. 이렇게 보면은 명리학적인 부분에서 아시는 분들이 타로 카드를 배우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은둔자 카드의 키워드입니다. 은둔자 카드의 키워드 같은 경우는요, 공부, 학업, 외로움, 마음 깊이 다스리는 귀인, 외부인과의 차단. 외부인과의 차단은 뭐 쉽게 말해서 자연인 같은 부분으로 보면 이해가 빠를 거고요, 공부나 학업 같은 부분도 이하 동일하나 조금은 현자, 말 그대로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보면은 맞죠. 하지만요, 공부를 잘한다는 말은 사회성은 좀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시간을 공부에, 학업에 투자를 한다는 거지, 내가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조금은 이렇게 즐긴다 이런 느낌과는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다. 조금은 진지한 사람이다. 한 분야에 집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연애운은 별 5개 중에서 1.5개고요. 재물운은 별 5개 기준으로 봤을 때 2개 반이에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연애나 재물에는 의미가 적은 카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은둔자 카드의 상황별 해석입니다. 장점은 고독을 즐기며 감정을 억제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며 조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요, 단점 역시 장점과 그리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고집이 강하고요, 혼자 지내며 외로운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조금 표현이 서툴다, 표현을 잘 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이런 부분에서만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사람 관계도 좁고 깊게 가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사람 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질병은 치매라든지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신경질환이라든지 이비인후과 안과인데, 이비인후과 안과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하다. 혹은 외우는 방법으로 봤을 때는 건강상의 심리적인 무언가가 안 풀려서 산으로 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외우는데 편하겠죠. 재물운이 좋지는 않아요. 재물 나을 곳이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돈 거래를 안 하는 걸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애정은요, 짝사랑,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사랑할 사람이 없는 사람, 고독한 사람. 대부분 고독의 키워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 합격 오늘 본다면은 노력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사람이 너무 과욕을 한다면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직장 승진으로 본다면은 새로운 일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지 마세요. 이게 역마와 키워드와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현상 유지입니다. 현재 일을 추천드려요. 하는 분야를 계속 하셔야 돼요. 매매 및 이사우는요, 함부로 문서 거래를 하면 손해가 볼 수 있어요. 거래나 매매는 나중에 하세요.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이 카드를 가지고 운을 보잖아요. 근데 이 카드가 현재 변화를 추구한 카드가 아니기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은둔자 카드가 나왔을 때 은둔자 카드에 대한 조언은요. 연애운은 연애보다 공부를 하고 자기관리가 먼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커플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답답해요. 왜냐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학생이면은 공부일 거고요. 직장인이라면은 일이겠죠. 사업가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한 조언이라는 것은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조금은 서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일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조금 화합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준다면 가장 베스트하지 않나. 부부로 볼 때도 불만이 쌓였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서로 같은 침대에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외로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대화로 풀어나간다면 좋은 결말이 있겠죠. 재물운은요. 금전운이 없어서 기다려야 됩니다. 직장인은 때로는 자기 개발을 하는 게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업가의 경우에는요.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변화의 키워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간엔요. 은둔자 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엔요. 운수 카드라고 말하죠.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